어느 날 이제 그게 한 7년 전 어느 날인데 설날 전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질 못했어요. 회사가 보통 그때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11시에 보통 끝나고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하고 회의하고 그 생활을 한 3, 4년을 계속 했으니까, 그리고 뭐 틈나면 술을 마시고 그랬던 시절이라 몸이 나만하질 않았죠. 뭐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.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들 삽니다. 그때 갑자기 제가 정말 이제 변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유너머라는 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게 신문에서도 많이 봤었고, 뭐 책을 읽는다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걸 내가 푹 빠져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죠.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형광등 밑에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,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언어가 우리 회사에서 쓰던 언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제가 그날 술 담배를 끊었어요. 그날 술 담배를 끊고 지금 6년 한 반, 7년 가까이 되는데 술 담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. 토요일 날 또 수업을 받고, 일요일 날은 아침에 니체 세미나를 하고, 오후 점심 때는 불교 세미나를 하고, 저녁에는 들레즈의 차이아 반복 세미나를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토요일, 일요일을 그 책을 읽고 생각하는데, 정말 사람들 만나서 책을 읽고 세미나하고 그런데 전체를 다 추진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. 그러니까 평일 날은 엄청 야근을 하고, 그다음 토요일은 그 세미나를 하고 막 그러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계발이라는 것 자체가, 나중에 이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썼긴 썼지만, 자기계발이라는 게 결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주 바쁘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자기 정신의 어떤 자기 배려나 아니면 자기 정신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, 특히 이제 철학이나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,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직장인들도 자기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진정한 자기 개발이 아닐까,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. 이제 자기 배려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기, 그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활과 일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현재 우리가 물들어 있는 통념이나 어떤 뭐 규범 같은 거, 그러니까 강요된 규범 같은 것들을 뭐 거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. 그래서 작게는 뭐 전 그게 작은 거라고 보진 않는데, 작게는 자기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, 크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과 사회의 모습도 바꾸는 것까지도 자기 배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글쓰기라는 게 자기 배려의 하나의 실천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, 그 가미당 대중위성 프로그램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에세이를 제출하고 발표를 합니다. 그러니까 글 잘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쓰여진 글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무한한 감동을 주고, 또 그 감동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런 글쓰기를 하다 보니 이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의 글을 발표하고 읽고 서로 그 안에서 지적을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공적 발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 공적 발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, 내가 무슨 언론에다가 내가 정치적 의식을 발표하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뭐 대단한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, 그것도 물론 공적 발언이고 공적 운동이지만, 저는 내가 글을 쓰고 친구들과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친구들의 어떤 삶에 개입을 하고 그 삶의 모습을 바꾸게 만드는 하나의 공적 개입이다, 공적 발언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결국은 사적인 자기 배려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자기 배려의 어떤 행위와 출발이 아닐까.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은 그 공부나 인문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,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에
어떤 그 부당한 모습이라든지 사회에 바뀌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 인문학이라면 인문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저는 자기 배려는 사실 인문학이다. 인문학이 곧 자기 배려에 대한 이야기다.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은 자기 배려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이 책의 의미는 정말 대중지성이나 대중이 공부해서 대중이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건지, 그게 잘못됐든 잘 됐든 그게 어떤 건지를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. 그게 훌륭하고 그 글의 내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한 거는 제가 평가받으면 되겠지만 그 책 그 자체가 나오는 그 과정은 대중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대중들끼리 가르쳐서 나온 글이거든요. 그나마 뭐 주체 해석학은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대중들이 읽기엔 쉽지 않아요.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거의 완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고 또 친구들이 듣고, 평소에는 일반 교양서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들, 읽었던 분들, 철학 원전이라고는 실제로 번역서도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접했다 하더라도 완독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에요. 사실 이제 철학의 대중화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책을 쉽게 써야 된다. 대부분 철학의 대중화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좀 쉽게 써야 된다. 이 말을 쉽게 얘기하는데 대중을 먼저 철학화해야 된다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그런 철학 원전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사색하게 하고 그 위대했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요소들을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한번 내 삶과 접목해서 생각하게끔 만들고, 자기가 공부한 거를 글쓰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거기서 서로 지적을 하고, 그리고 그 개념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, 그리고 그 개념들을 좀 더 자기 주체에서 실체화시키고 실천화시키는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공부가 교류가 되는, 그걸 저는 철학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. 대중들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유를 할 수 있을 때, 그때 대중의 철학화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. 그런 입장에서 자기 배려의 인문학을 그런 곳으로 읽어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.